안녕하세요. 보이다 대표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서 부쩍 아이가 산만해서 걱정이 되시나요? 놀이 중에 금방 실증나서 다른 곳으로 달려가거나 활동을 해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부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우리 아이한테 뭐 문제가 있는 건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다른 아이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내 아이만 좀 그런 것 같은데 하고 혹시 자책하고 계시나요? 제가 이런 불안감이 많으신 건 그 아이의 발달상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오해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산만한 아이와 ADHD 구분하는 방법도 명확하게 알려드리고요. 우리 아이 뇌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집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내 아이가 좀 산만했다라고 느꼈던 어머님들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이의 뇌는요 아직 발달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집중력 그리고 충동 조절 그리고 계획 능력 이런 것들은 전두엽이 아직 미숙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른처럼 오랫동안 한 가지에 집중하거나 자신의 욕구를 바로 조절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은 자신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감각 정보, 소리, 빛, 움직임 이런 것들에 아직 완전히 조절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엄마가 이거 좀 도와줄래? 라고 했을 때 주변에 동물이 지나간다던가 우당탕탕 소리가 뭐가 툭 하고 떨어진다던가 이러면 엄마의 말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툭 하는 소리 또는 다다다닥 움직이는 소리 이런 거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중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굉장히 산만해 보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산만해 보인다고 해서 ADHD라고 섣불리 걱정하기보다는 아이 발달 단계를 그럴 수 있구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미술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사실 미술 요리는요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리거나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요 아이들 뇌 발달에 매우 효과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주의 집중력, 충동 조절력, 감각 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다양한 인지 기능들을요 통합적으로 발달을 촉진시키는데 탁월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쉽게 이렇게 전두엽 발달할 수 있는 놀이를 할 수 있게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꾸준히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여름이니까 오늘 바닷속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누가 바닷속에는 살고 있을까 이렇게 물고기가 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좁은 질문보다는 누가 살고 있을까 확장된 질문을 해주시는 게 아이들 전두엽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요 사실 물고기만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에 어떤 동물도 집어넣고 사람도 집어넣고 막 여러 가지 햇님도 들어가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아이 입장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그냥 그렇게 그렇구나 바닷속에 햇님이 사는구나 햇님에서 햇님은 바닷속에서 뭘 할까 이러면서 계속 진행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와 이것들을 어떻게 표현해 보냐면요 스케치북이랑 아이가 원하는 드로잉 재료를 하나 선택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아이가 좀 어리고 좀 미숙한 손에 어떤 근육이 자극을 줘야 한다고 하면 점토나 아니면 다양한 재활용품 중에 뽁뽁이라던가 어떤 요지실이라던가 종이컵이라던가 다양한 촉감이 느껴지는 천 조각이라던가 가위, 풀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서 아이에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얼마나 재밌고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어내가면서 진행해 주시는 게 아이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해 주는 것만 해도 전두엽도 발달하고 통합적인 감각, 손가락 감각 그리고 미세한 촉감 이런 것들이 다 발달할 수 있는 활동이거든요. 집에서 시켜주시면 아이에게 무척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또 따라 그리기를 할 수 있는 나이라면요 아이에게 동물을 좋아하는 강아지가 있다던가 아니면 동물 고양이가 있다던가 이러면 우리 한번 저거 다 함께 그려볼까? 다리는 몇 개일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위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고 관찰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자꾸 보면서 확인하고 보면서 확인하면서 이 단기 기억력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사실은 어리면 어릴수록 구체적으로 그리는 게 어렵겠죠. 근데 계속 여기 그거밖에 안 보여? 이러면서 질타를 하시거나 아이가 부담스럽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나이대에 맞춰서 좀 어리면 동그라미로만 표현하고 선으로만 딱딱 네 개를 그리고 이거는 강아지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구나 강아지구나 강아지가 지금 뭐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행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무엇을 할지 아직 어리다면 사실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말하고 손으로 어떤 것들을 표현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게 발달이 진행이 되는 거니까 천천히 기다려주시면서 유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규칙이 있는 미술 활동을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색깔이 아니라 아주 제한적인 색깔을 주시는 거예요. 빨간색과 노란색으로만 우리 그림을 그려볼까 하고 요 스케치북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한번 그려봐 이렇게 해서 정해진 규칙 안에서 자기가 어떤 것들을 그려내는 능력을 키우시면서 제한 설정을 해주시면 충동성이 조금 조절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문제 해결력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양한 색상의 물감보다는 물감이나 색연필, 유성펜 이런 것들, 스케치북 이런 것들 준비하셔서 편안하게 집에서 활동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을 또 말씀드리자면 아이가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리지 못하더라도 이거는 여기에 뭐 손가락이 몇 개야? 5개잖아. 5개 그려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 이거 손이구나. 손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아이가 손을 좀 더 관찰을 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싶다면 이 손가락을 펼쳐서 직접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동그라미와 손가락이 몇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보다가 숫자도 이렇게 세보고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숫자 셀 수 있는 나이면 그런 것도 다 발달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숫자를 세서 색깔을 넣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가 그리고 그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주시는 이 과정에서 비난이나 어떤 비교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칭찬해 주세요. 아유 이걸로 이렇게 표현을 했네 이러면서 아이한테 칭찬을 해주시면은 그것이 어떤 원동력이 돼서 다음 장 그릴 때 그 다음 장 그릴 때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형태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재료를 가지고 오거나 이러면요 뭐 이런 걸 갖고 와서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래서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것들을 적용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조급하면 사실 안 되는 거 아시죠? 항상 아이들이랑 즐겁게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산만한 아이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 아동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ADHD 진단 기준은요, 학교, 학원, 그리고 가정 내 동일하게 산만하게 나오는 행동이 산만하게 나오는 아이들은요, ADHD라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학교는 안 그런데 유치원은 안 그런데 집에서만 약간 과잉 행동 장애가 보인다면 그거는 ADHD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령별을 또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3세에서 5세까지는요 발달상 산만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ADHD를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그 ADHD 때문에 내 아이가 좀 그런 거 아닌가? 내가 뭔가 잘못 기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에서 좀 벗어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